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연금 바이블 연금 이야기 차경수 작가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합해서 연 1,800만 원까지 낼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해 줍니다. 연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하면 초과한 금액은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적립됩니다. 이렇게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은퇴 후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세금이 없어서 찾아 쓰기 좋다 정도가 아닙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어떻게 많이 적립하는지, 이런 비과세 자금통에 돈이 많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기 위해 연금계좌에 납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도 아주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에 얼마씩 납부하지? 3단계로 나누어서 납부하십시오. 1단계는 연금저축펀드에 연 600씩 납부하는 겁니다. 세액공제 최대 한도인 연 900만 원을 납부하는 게 부담이 되면 우선 연 600 이하로 연금저축펀드에 납부하시고 ETF 자동 매수하십시오. 요즘같이 변동성이 매우 심한 시기에도 적립식 자동 매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자동 매수하십시오. 2단계는 연금저축펀드 600, IRP 300만 원 납부 단계입니다. 30대부터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50대 중반 맞벌이 부부도 연 900 못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몰라서 또는 관심이 없어서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쓰지 못하고 자금이 묶인다고 잘못 알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저에 600, IRP에 300을 납부한다면 연저는 월 50만 원씩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 걸어놓고 IRP는 매월 납부하거나 성과급 받을 때 한꺼번에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3단계는 연 1,800만 원 납부 단계입니다. 연 1,800만 원을 납부할 때 연초에 거치식으로 한꺼번에 납부할 사람도 있고 매월 150만 원씩 납부할 사람도 있습니다. 거치식이라면 분할 매수할지 한꺼번에 매수할지 고민이 필요하지만 적립식이라면 계좌별 비중은 연저에 1,500만 원, IRP에 300만 원을 추천해 드립니다. 연저에서는 ETF 자동 매수 걸고 IRP에서는 안전자산 위주로 한꺼번에 들어가도 괜찮다고 봅니다.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하면 연 900만 원을 초과해서 납부한 금액은 연금 개시할 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모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5.5에서 3.3%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지만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찾을 때 아무런 세금이 없습니다. 연금 개시 요건이 되면 내가 필요할 때 필요한 금액을 제한 없이 찾을 수 있습니다. 연저 1에 과세 재원과 비과세 재원이 섞여 있으면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를 들어 연저 1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 1억, 받지 않은 금액 5천만 원이 섞여 있다면 연금 개시 첫 해 인출 한도는 1,800만 원입니다. 인출하면 인출 순서 1순위인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먼저 나온다고 했죠. 만약 1,800만 원을 인출하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5천만 원이 다 빠져나가면 세액공제 받은 자금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아도 아무런 세금이 없다고 했죠. 첫 해 5천만 원을 다 찾아도 됩니다. 수령 한도는 1,800만 원이지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수령 한도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5천만 원 다 찾아도 문제 없습니다. 만약 한꺼번에 5천만 원을 인출하면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자금하고 수익금만 남습니다. 이게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이란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연금 계좌 내 모든 수익을 말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가고 사적연금만 남아있으면 연금 수령 한도도 지켜야 하고 세전 연 1,500만 원 한도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의 계좌에
세액공제 받은 금액, 받지 않은 금액이 섞여 있으면 인출할 때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2개 있다면 편리합니다. 만약 연저 1에 세액공제 받은 1억이 있고 연저 2에 세액공제 받지 않은 5천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인출하면 될까요? 우선 세금이 있는 연저 1에서 연금 수령 한도만큼 찾는 게 좋습니다. 연저 1은 세액공제 받은 자금통이니까 수령 한도만큼만 인출해야 세금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첫해 수령 한도가 1,200만 원이니까 1,200만 원 이내로 찾으면 됩니다.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찾으면 16.5% 분리과세 하거나 종합과세 중 본인이 유리한 걸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해서 인출하면 선택의 폭이 넓어집니다. 하나의 계좌에 섞여 있으면 무조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부터 나오지만 이렇게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해 놓으면 어느 계좌에서 찾을지 내가 정할 수 있어서 꺼냈을 때 편리합니다. 납부할 때부터 연저 1은 세액공제 받은 계좌, 연저 2는 받지 않은 계좌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납부 단계에서는 2개의 계좌에 적당히 나누어서 납부하고 나중에 연금 개시 신청할 때 세액공제 받은 계좌와 받지 않은 계좌를 확정하면 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계좌를 어떻게 확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최근 출간한 대한민국 연금 바이블 연금 이야기 162쪽부터 아주 상세하게 기술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공제 확인서를 출력했더니 지금까지 내가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1억이라면 그 출력물을 증권사에 제출하고 지금까지 내가 총 얼마 납부했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보험사나 은행에 납부한 자금까지 증권사에서 다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연금계좌에 총 납부한 금액을 알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 나오겠죠. 예를 들어 홈택스 자료 보니까 세액공제 받은 게 1억이고 그동안 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은 총 1억 5천만 원이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5천만 원이겠죠.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5천만 원이면 내가 보유한 연금 계좌 내 자금 중 5천만 원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저 1에 있는 자금으로 지정할지 연저 2에 있는 자금으로 지정할지는 연금 개시하기 전에 내가 정하면 됩니다. 마침 연저 1에 수익까지 포함해서 2억이 적립되어 있고 연저 2에 5천만 원이 적립되어 있다면 연저 2에 있는 5천만 원을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으로 확정하면 되겠죠. 이렇게 비과세 재원 확정 이후 연금 개시하면 연저 1에 있는 자금은 연금소득세를 내는 거고 연저 2에 있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재원은 세금도 없고 인출 한도도 없습니다. 다만 확정 이후 연저 2에서 발생한 수익은 사적연금이니까 연금소득세 대상입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많이 적립하려면 연금계좌에 납부하고 세액공제 받지 않는다. 연 900만 원 초과해서 납부한다. ISA 만기자금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이체한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900을 초과해서 납부하고 ISA 만기자금 이체시키는 방법입니다. 저도 집사람이랑 같이 지금도 연금계좌에 연 1,800만 원씩 납부하고 있고 작년에 ISA 계좌 만기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이체하고 연 2천만 원씩 밀어넣고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매년 연금계좌에 1,800,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납부하고 3년 후 ISA 계좌 만기 해지해서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3년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각각 2,7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각각 2,700만 원에 ISA 만기자금 각각 8천만 원이 됩니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전액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이겠죠.
ISA 3년 지나면 납부할 수 있는 금액은 6천이 아니고 8천입니다. 3년간 2천만 원씩 4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납부해서 두 분 다 세액공제 받으면 3년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5,400만 원,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은 2억 1,400만 원입니다. 수익을 포함하지 않고 원금만 이렇다는 겁니다. 만약 6년만 꾸준히 이렇게 납부하면 부부 합산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4억 2,800만 원이 적립됩니다. 두 분 다 소득이 없어서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면 5억이 훨씬 넘는 자금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들어갑니다. 납부 원금 기준입니다. ISA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그 수익도 모두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쌓이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은 이보다 더 많이 적립됩니다. 이 자금이 은퇴 후 효자입니다. 연금계좌에 들어있기 때문에 세금에서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 4억 2,800만 원은 찾을 때 1원도 세금 떼지 않습니다. 4억 2,800만 원 원금에서는 1원도 세금 내는 게 없고 거기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15.4%가 아닌 5.5% 연금소득세를 뗍니다. 그것도 수익이 발생할 때 떼는 게 아니고 나중에 찾을 때 떼는 거니까 과세이연 효과도 큽니다. 많은 사람들 상담하다 보면 은행에 2, 3억씩 묻어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애들 결혼할 때 1억 5천씩 증여해 주려고요. 언제 결혼하는데요? 아직 모르지만 언젠가는 결혼할 거니까 빼놓은 겁니다. 다시 말해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니까 3억을 확보해 놓은 거고 언제 결혼할지 모르니까 아무 곳에도 투자하지 못하고 은행에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이자도 적고 달리인 은행에 묻어두고 있는 건데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할지도 모르는데 3억이란 거금을 은행에 놀리고 있는 겁니다. 예금 이자 나오면 15.4% 떼고 그 이자는 금융소득에 합산하고 다른 금융소득과 합해서 1천만 원 초과하면 건보료 부과하고 2천만 원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넘어갑니다. 한마디로 싸구려 달리 이자에서 세금 떼고 건보료에도 노출시킨 겁니다. 만약 이 자금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에 있다면 뭐가 좋은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부부가 같이 연금계좌에 연 1,800, ISA 계좌에 연 2,000씩 밀어 넣으면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이 수억이 적립된다고 했죠. 이렇게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수억이 연금계좌에 적립되면 은퇴 후 아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건보료 걸리적거리는 거 없이 언제라도 억 단위 돈을 찾아서 아이들 결혼자금, 전세자금 용도로 증여해 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여행을 가거나 차를 바꾸거나 생각지도 않은 의료비로 목돈이 필요할 때도 세금과 건보료 부담 없이 언제라도 얼마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월 생활비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과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에서 인출하고 제주도 여행만 가도 100만 원 단위 자금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목돈이 들어가는 이벤트 자금은 이런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서 자유롭게 차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6월에 퇴직해서 가을에 은퇴여행 가는데 여행 경비 1,0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1,000만 원을 어디에 굴리겠습니까? 퇴직금에서 빼든지 미리 확보해서 월급 통장에 보관하겠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에 자금이 있다면 이런 이벤트 자금은 그 자금통에서 찾는 게 좋습니다. 이자주는 CD금리 ETF에라도 운용하다가 여행사에서 잔금 입금하라고 할 때 매도해서 입금하면 됩니다. 하루도 놀리지 않고 1,000만 원을 운용하는 겁니다. 여유가 있는데도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 원만 납부하는 건 잘못된 선택입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계좌 내 자금이 소문나지 않은 효자입니다. 아무리 금액이 커도 아무리 수익이 많이 나도 세금과 건보료 걱정 없이 운용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을 잘 활용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려면 연금계좌가 최소 3개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를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아도 미리 연금계좌를 개설해 놓고 소득이 있을 때 차곡차곡 밀어넣고 적립식으로 ETF 자동 매수하십시오. 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을 카운트하니까 미리 개설하고 10,000원이라도 입금해 두시면 입금일로부터 5년을 카운트합니다. 계좌만 개설하면 가입일 인정이 안 됩니다. 10,000원이라도 입금해야 계좌 가입일이 생성됩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은 세금, 건보료, 수익, 현금 흐름 4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이 자녀보다 더 효자 노릇을 할 수 있으니까 국내 개별 주식에 물린 자금, 각종 쓰레기 보험들 정리해서 자금을 마련하시고 몇 년만 꾸준히 연금계좌에 1,800, IS계좌 2,000만 원씩 밀어 넣어 보십시오. 연금 이야기 영상도 많이 보고 책까지 사서 봐도 나에게 접목하려면 머리가 아플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고 어렵고 각자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밀어 넣을 자금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 자금은 많은데 시간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장 은행 예금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개별 주식에 물린 자금도 억 단위이고 변액연금, 연금보험 해지하면 몇천만 원 잉여 자금이 생깁니다. 이런 자금을 활용해서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통을 최대한 늘려놓으십시오. 연금 계좌 밖에서 자금이 돌아가면 늘 세금과 건보료,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신경 써야 합니다. 예금을 하든 투자를 하든 연금 계좌에 밀어 넣는 게 좋습니다. 아는 만큼 돈이 되는데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제가 방향 잡아주는 연금 전문가입니다. 현황을 자세하게 공유해 주시고 궁금한 거, 고민되는 사항 문의 주시면 나이나 소득, 은퇴 시기에 따라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세전쟁 여파로 어려운 시기인데 흔들리지 마시고 연금 계좌에서 꾸준히 적립식 투자하십시오. 저는 최근 폭락장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수익난 우리나라 국채를 조금씩 매도하고 S&P 500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 난관을 잘 극복하면서 성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이야기 차경수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